청주시 신청사 건립 TF팀이 본관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신청사 설계는 재공모하기로 했는데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20대 인터넷 방송 BJ가 구속됐습니다.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구매 방법과 투약 후기를 방송에서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강아지를 흉기로 찌르고 안고까지 훼손했는데 주민들은 추가 범행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 총장 공석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4일로 총장 선거일은 확정했지만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구성원들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청주시가 옛 본관을 헐고 새로운 통합시청사를 짓기 위한 명분 쌓기를 본격화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TF팀은 첫 브리핑을 통해 본관 철거를 전제로 새로운 설계 공모를 통해 신청사를 짓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구의 이익이 지난 6월부터 7차례 회의를 진행한 신청사 건립 TF팀은 본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본관 일부를 잘라내 보존하거나 핵심 부재를 별도의 장소에 이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터 살리기, 핵심축 보존, 잔디 살리기 등을 비롯하여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하여 해당 공간의 청주시 본관동에 대해 다양한 흔적을 살려 다른 방법으로 본관동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본관 철거의 논리적 근거를 가다듬기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관련 전문가들이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 결정을 10월 11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준 상태고 문화재 관련 위원 한 분하고 근대건축 전문가분을 한 분 초빙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설계는 변경이 아닌 재공모를 통해 진행됩니다. 기존 당선자에게 지급된 97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됐고 추가 비용이 30억 원 정도 더 들게 됐지만 효율적인 설계에 따른 공사비, 유지관리비가 절감돼 결론적으로 200억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신청사를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설계비를 포함해 3,200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정부의 타당성 제조사와 투자 심사를 신속히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착공은 오는 2025년 5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청주병원에 대해 단계적인 강제 집행을 통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권고했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본관 철거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미 상당수 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10년의 본관 조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이범석 시장이 한 달 만에 무력화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주시는 민선 8기 조기령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6개 분야 56건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가정원 조성 지원 등 문화관광 분야 17건, 체육건강 분야 10건, 산업환경 분야 7건, 균형발전 분야 8건 등입니다. 이는 조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111건의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 포함하거나 각 부서 차원에서 자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자영업자 킬러라고 불리며 청주에서 상습적으로 자영업자들을 괴롭혀온 20대 인터넷 방송 BJ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BJ가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도 드러났는데 직접 자신의 투약 후기 등을 방송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편의점 안에 들어가 막무가내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인터넷 방송 BJ A씨. 업주가 말려보지만 가게 밖으로 나간 A씨는 옷을 벗어가면서까지 난동을 이어갑니다. 음식점에서는 큰 소리로 성적인 얘기와 욕설을 섞어가며 방송을 진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합니다.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몇 명이 와서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돼.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부른 뒤 업주에게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점만 청주에서 8곳으로 확인된 가운데 지난 6월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구매 방법과 투약 후기를 직접 방송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엄청 평온해요. 평화스럽고 입 밖으로 나쁜 소리가 안 나와. 좋은 말만 하게 되고 계속 기분이 좋아져.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에 더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잔혹한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주에서 강아지를 흉기로 찌르고 안구를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추가 범행에 대한 불안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어미견을 따라 산책을 나선 백구들. 다음 날 한 살배기 새끼는 안구가 튀어나오고 머리와 앞발 등에 자상을 입은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물단체가 임시보호하고 있던 개였는데 완전히 망가진 두 눈에 상처투성이가 된 발로 절뚝이며 마을 수로를 걸어와 발견된 겁니다. 베어진 상처가 눈에 확 들어오는 상태였고요. 머리 쪽하고 다리 쪽하고 눈 2개가 다 튀어나오고 너무 처참하고 그런 모습이라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개는 안구 적출 수술을 받고 두 눈을 잃었습니다. 개를 치료한 수의사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안구를 훼손했고 머리와 다리 등의 베인 상처는 농기구 등 흉기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한쪽 눈은 탈구가 되고 한쪽 눈 같은 경우에는 또 안구가 구멍이 나가지고 안에 있는 안방수가 다 빠져나올 그런 정도의 상처가 외상을 입은 거잖아요. 끝이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서 가격이 당실 확률이 크다고. 주민들은 잔혹한 동물 학대와 추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막 상처가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보니까 주변에 또 이런 사람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섭고 썸칫하더라고요. 눈을 뽑고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한 그런 상처로 보면 그리고 나서 개를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분명히 사람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띤 동물학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대자가 정말 잠재적 살인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사건 발생 닷새 만입니다.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경찰은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의 지방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인구 이동에 따른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기준 충북의 소멸 위험 지수를 0.6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5년 1.38이던 소멸 위험 지수가 16년 만에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겁니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 0.2 이하는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대로라면 충북은 내후년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 단위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지자체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제천시, 단양, 음성, 옥천, 영동군 등 5개 시군은 소멸 위험 지역, 보은군과 괴산군은 소멸 위험을 넘어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의 두 번째 도시인 충주시도 올해 소멸 위험 지수 0.451로 소멸 위험 지역에 신규 진입했습니다. 지방 소멸 지수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로 측정하는데 충주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만 4천여 명인데 반해 여성 인구가 2만 명으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청주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는 10만 9천여 명, 65세 인구는 11만 9천여 명으로 노인 인구가 여성 인구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분석하면 청주의 지방 소멸 지수는 2020년 1.01로 소멸 보통 수준이지만 2035년엔 0.41로 소멸 위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지방 소멸은 각종 악영향을 순차적으로 불러옵니다.
주요 산업이 철수하면 세수와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이는 인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인구가 줄면 상업, 의료시설 등 각종 인프라 감소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은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1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인구 위기를 반전시킬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고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멘트세 입법을 요구해온 공동추진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열릴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 지역 자원 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신속히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시군의 65%, 나머지 35%는 해당 도에 배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벌써 10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포대 등 타 지역 대학들은 일찌감치 투표 참여 비율을 확정하고 빠르면 이번 주 총장 선거에 돌입하는데요. 교통대는 오는 11월 24일을 총장 선거일로 확정하고도 구성원 간의 합의는커녕 관선 총장 임명을 촉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벌써 100일 넘게 총장 공석 사태에 놓인 한국교통대. 교육부가 학교 운영상 차질이 우려된다며 압박이 이어지자 교통대가 선관위와 협의해 11월 24일을 총장 후보자 선거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투표 참여 비율을 놓고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수회는 대부분의 다른 대학들이 교수 70%로 투표 참여 비율이 결정됐다며 70% 이상 양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교직원들은 1인 1표를 주장하며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관선 총장 임명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1인 1표로다가 아니면은 관선 총장을 추진할 거예요. 교육부 앞에 가서 지금 시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차피 직원들은 내부 총장이 되든 외부 총장이 되든 저희는 뭐 똑같거든요. 결국 총장 선거일은 잡혔지만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장 부재 사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 대학들은 일찌감치 투표 참여 비율을 확정하고 총장 선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목포대는 교수 70%, 직원 학생 28%, 조교 동문 2%의 비율을 확정하고 오는 29일 총장 선거를 치릅니다. 전북대도 교수 70%, 직원 조교 20%, 학생 10%로 결정하고 다음 달 26일 총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사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한국교통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걱정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양 지역 간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 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비서관 등 6명은 충북과의 우호 관계 증진을 희망했고 김 지사는 경제,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저소득가정 아동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후원금은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아동 360여 명을 위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천시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70여 개의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50여 개 대회보다 40% 이상 늘어난 규모로 방문 인원도 선수단만 올해 24만 명에서 내년엔 35만 명으로 10만 명 이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경제 유발 효과도 580억 원에서 850억 원으로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상철 사장이 지난 6월 정례회의에서 자신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잔혹한 동물학대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도 함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